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혜로운 학교생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직에 계신 선생님을 모시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에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요새 코로나라서 마음이 답답한 지리교사 상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태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리고 혹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다면 가장 먼저 떠나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지금 딱 떠오르는 데가 있는데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네. 울릉도 가보셨나요? 울릉도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전 지리학과를 나왔는데 졸업 답사로 가는 곳이 울릉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보고 지금까지 못 가봤는데 갑자기 가고 싶은 생각이 딱 드네요. 꼭 빨리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네. 네, 바랍니다. 지금 이제 상명고등학교에서 지리 교사로 이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던 건가요? 교사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제가 지리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서 외국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전공이 그래서 그런지 자연을 많이 보고 그 속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관계 맺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 뭐 조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적으로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도 저 선생님들처럼 학생들 가르치는 일들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를 다닐 때 학창 시절에 혹시 친구들은 많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약간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먼저 막 다가가고 그런 성격은 못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하고 교회 학생회 일들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친구들을 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친밀한 관계들도 친구들과의 우정들도 좀 쌓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혹시 어떤 동아리를 하셨죠? 네, YFC를 했었습니다. 역시 네. YFC가 좋은 영향을 미쳤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는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는 저는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과거에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뭐 아름다운 추억 같은 것들도 좋았던 기억들도 같이 그때의 느낌이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이제 나누었던 그런 감정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같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그런 함께 기억을 나누고 있는 친구와의 좋은 혹시 기억을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축제 준비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건데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가 이렇게 봄에 봄꽃이 굉장히 그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었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디카가 없던 시절이니까 카메라를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밥을 빨리 먹고서 학교 저녁을 이렇게 학교 모든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사진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사진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 사진 보면 그때 그 시간들을 같이 기억할 수 있으니까 좋았던 추억이었던 것 같네요.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시대와 지금은 사실 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좀 개인주의도 좀 만연하고 아이들이 좀 친구를 대하는 이런 마음가짐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학교 안에서 친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뭐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은 학급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하는 거고 또 이제 학원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인원수가 학급당 인원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밀접한 관계들을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친구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은 그런 추억들을 쌓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뭐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만나는 친구의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고 또 요즘에 코로나라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제대로 된 친구를 이렇게 사귀지 못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잘 만나지 못하거나 마음을 좀 나누지 못하거나 친구가 뭔가 뭐 이런 친구들도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혹시 그렇게 좀 친구와의 관계나 아니면 친구를 맺는 것조차도 좀 어려워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생님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요즘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학급에서도 보면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거나 나는 이런 의도였는데 저 친구는 이제 다른 의도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제가 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달이 건너지면서 저는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상대방의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에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MBTI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을 16가지로 다 나누어서 너는 이런 애야 얘는 이런 애야 이렇게 나누는 게 좀 비인간적인 건 같긴 하지만 그 16가지 안에 보면은 이쪽 4가지 저쪽 4가지를 보면은 나랑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나랑 좀 반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쟤는 왜 나랑 이런 부분에서 다를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같이 친구들이랑 MBTI를 하면서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런 면에서는 다르지만 뭔가 그래서 달라서 더 매력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 같이 친구들이랑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신데 네. 분명히 이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네. 때는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그 친구에 대한 이미지나 개념 자체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실 때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대하는 이 청소년들이 뭐가 좀 큰 차이인 것 같나요?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더 들었으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이제 부모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긴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나를 정말 더 많이 이해하고 나를 좀 더 많이 받아주고 또 이야기를 조금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가 되면서 그런 깊이가 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면 바로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 가는가 그런 과정들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랑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래서 정말로 소중하고 평생 남을 만한 친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뭐 어떻게 했는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특별히 또 저희는 믿는 사람으로서 네. 믿는 청소년들에게 학급 안에 혹시 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조금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가 먼저 좀 다가가서 친구가 돼주라고 조금은 쉽게 이렇게 믿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믿는 청소년들에게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따돌림을 당하거나 흔히 말하는 이제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에게 믿는 청소년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학급에서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끼리 왕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학급당 인원이 뭐 20명 조금 넘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조금 소외가 되거나 누가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게 다 알 수가 있잖아요. 한눈에 봐도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소외되어 있고 제가 좀 왕따를 당한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좀 도와줘. 이런 거는 이제 어른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다가가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혼자 밥 먹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러는 거보다는 그건 누가 봐도 뭔가 좀 눈에 보이잖아요. 조금 더 섬세하게. 그래서 한 2명, 3명이 같이 좀 움직이면서 조금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나간다던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친구들이 다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섬세하게 다가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상명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계신데 네. 미션 스쿨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믿는 친구들도 있고 네.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믿는 청소년으로서 좀 이렇게 학급 안에서 잘했던 기억이 있는 청소년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요새 믿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나 믿음이 없어도, 그러니까 학급에서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예뻐 보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티나지 않게 친구들을 배려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보이는 친구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죠. 그러니까 교사 어른이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풀어가는 것들이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선생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네. 좀 보람이 있었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고등학교 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됐을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는 게 저는 그게 참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뭐 공부를 잘했던 아니면 친구 관계가 좋았던 그렇지 않았던 거와는 관계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됐을 때 20대, 요즘에 이제 20대 청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행복함을 경험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약이 많잖아요. 뭔가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20살이 돼서 20대가 돼서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친구들을 볼 때 참 예뻐 보이고 이렇게 밥 한 번이라도 더 사주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청소년 중에 혹시 친구 문제로 네. 어려워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좀 한마디 해주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마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들을 고등학교에 와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외향적인 친구들이나 내향적인 친구들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내가 다가갔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진심으로 좀 다가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뭔가 의사소통, 말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것들을 너무 재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면은 얼마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친구들 간의 우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지는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지혜로운 학교생활 첫 번째 우리 황태성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시간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혜로운 학교생활도 계속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